입질부터 챔질까지 단 3초 컷. 빠르게 공략하고 빈틈없이 낚아내는 얼레꾼. 월척불패의 비밀은 남다른 채비에 있다. 채비는 간단합니다. 본줄 2호, 목줄 2.5의 찌 같은 경우는 2g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 한 60% 나타나고 비질을 올리는 경우가 한 30% 정도 나오는데. 그렇지, 붕어 나왔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쉽게 낚을 수 없는 얼레 채비의 비밀. 자타공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물 낚시의 신스틸러 강원래꾼. 살아냈어. 으쌰, 으야. 그만의 낚시 노하우를 계속해서 염탐해본다. 초여름의 향기가 짙어진 6월. 낚시인들은 오매불망 붕어 생각뿐입니다. 한가로이 풀을 뜯는 염소들처럼 붕어들도 물속 어디선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며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와 달리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것은 한한서럼 강호 얼레꾼입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불과 2시간도 남지 않은 초저녁 시간. 언제나 그렇듯 목표는 대물붕어입니다. 미리 개어온 떡밥을 큼지막하게 달아서 캐스팅을 이어가는 강호 얼레꾼. 늦은 오후 시간에도 몸집 큰 월척들이 출몰한다고 하니 기대가 큰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나주에 있는 중형급에 가까운 저수지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베이스 블루길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 전부 그냥 월척이라 봐도 맞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전한 거였고요. 초저녁 낚시가 좀 된다고 해서 월척하고 어떤 덩어리 한번 도전하려고 찾아온 곳입니다. 적당한 규모의 중형급 저수지. 왼쪽으로 떼짱 수초가 보기 좋게 자리하고 있고 정면으로는 마름 수초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수초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마름과 떼짱 수초 주변에 찌를 세우면 어렵지 않게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재빠르게 떡밥을 준비하는 얼레꾼. 과연 이곳에서 오전 낚시에서처럼 월척 조항을 거둘 수 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 나주 영산포 쪽에 있는 가지수로를 찾아 일찌감치 오전 낚시를 즐긴 얼레꾼. 산란을 끝내고 휴식에 들어선 대물붕어를 찾아 수로를 공략한 건데요. 낚았다 하면 대물붕어만 낚인다는 보물터에서 오전 시간에 승부를 가려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편성은 4대를 하였습니다. 짧은 데는 28대부터 긴 데는 40대까지 휴식기에 들어간 붕어들 수초 밑에 쉬고 있지 않겠냐 해서 초언저리로 28, 32, 38, 40 4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일교차가 큰 탓인지 아침 내내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수로 비장한 분위기 탓인지 금방이라도 몸집 큰 대물붕어가 존재감을 뿜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식간에 찾아온 입질. 그렇지. 우와. 우와. 오메 붕어인데. 그렇지. 힘들어. 먼 고기에 이렇게 힘을 쓰고 쬐고 나가는데, 와. 허리급은 될 것 같은데요. 우측 3번대가 피리가 한 마리 붙었는데 그거 챔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치가 늦어가지고 방망거리고 있었습니다. 방망거리는 것을 좀 늦게 쳤더니 수초에 박아가지고 어렵게 뺐네요. 사이즈는 한번 쳐봐야 알겠는데 허리급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바늘 빼고 한번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이 좀 넘네. 36.3? 네, 36.3.
오늘은 망당구기가 힘들어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어이, 고마워요. 잘 가시게. (36cm) 그 이상의 월척을 꿈꾸는 시간. 입질을 보니 헛된 희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붕어 나왔다. 어서 오시게. 어우, 채색 벌써 채색. 한눈에 보기에도 준수한 씨알. 황금빛 월척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잘생긴 붕어입니다. 예상한 대로 여가 초저녁 낚시가 잘 된다고 했거든요. 그거 보고 시간 내서 왔는데 원래 낚시에 정확한 12시 방향에 후킹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붕어도 보니까 시기가 산란은 이미 했던 고기고요. 좀 회복기에 들어온 고기 같은데 역시 생각한 대로 사이즈가 얼척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계측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31 나오네요. 아슬아슬한 턱걸이 월척. 오전에 낚은 붕어보다 씨알이 작아도 황금빛 자태가 더없이 고운 귀한 붕어입니다. 얼척 붕어입니다. 산란을 해서 뭐 고기 자체는 뭐 최고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도 깨끗하니 어떤 깨끗한 곳에서 나온 베스 블루길터의 전형적인 멋진 붕어네요. 베스 블루길터 붕어들은 보통적으로 체구가 굉장히 넓은 큰 편인데 이 고기도 지금 보면 이 붕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체구가 컸을 건데 산란을 다 마친 고기이기 때문에 좀 늘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기에 돌아섰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뭐 역시 뭐 블루길터 베스터에서는 체구가 다시 더 커지니까 아무튼 붕어는 깨끗하게 좋습니다. 힘겨운 산란을 마치고 홀쭉해진 붕어. 그래도 월척은 월척. 대물붕어의 품위가 느껴지는 귀한 붕어입니다. 생각대로 데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해진물에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월척 한 마리 나오지니까 일단은 편안한 마음에 낚시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부터 월척 붕어의 활성도를 확인했으니 승산이 높은 게임입니다. 제 방 옆에 있는 뭐 중류에서 중류급에 가까운데 좌측으로는 떼짱수초가 아주 크게 분포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지금 마름이 다 올라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마름하고 어떤 떼짱하고 이 경계가 만들어진 지점입니다. 실제 지금 어떤 작업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그 포켓, 그 마름 주변으로 일단은 배를 짧게는 3미대부터 길게는 40대까지 4대 일단 펼쳐놨습니다. 앞이 그 나름대로 수초만 좀 피하면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양반을 얼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떡밥 낚시를 하고 있고요. 마름과 떼짱수초의 경계선을 따라 찌를 세운 얼레꾼. 양반을 채비해 먹음직스러운 떡밥을 따라 붕어들이 먹기 좋게 코앞에 가져다줄 참입니다. 산란을 끝내고 영양 보충이 필요한 붕어들을 위한 특급 보양식. 그런데 중간에 가로채는 녀석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금방 같은 입질은 블루길이 입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툭툭툭 치고 살짝 들었다 놨다. 붕어 입질 같으면 좀 무겁고 중후하니 번식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가볍게 슬렁슬렁 움직인다 하죠. 그런 식으로 좀 오랫동안 하는 것은 거의 작고기, 특히 이곳 같은 경우는 블루길이 많아서 블루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해꾼들의 출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지. 또좀 입질이 동동동. 동동동. 역시나 가볍게 들려 나오는 녀석.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입질 자체가 가볍죠? 슬렁슬렁. 좀 전에 붕어 입질이 했을 때는 그 얼레 입질의 전형적인 그 30% 입질. 찌를 몸통까지 올려서 방방방 했을 때 챘는데 그때는 직감적으로 붕어일 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몸통까지 올려가지고 동동동 거렸었고, 금방 같은 이 블루길 같은 경우는 슬렁슬렁 하면서 약간 끄집고 들어갔는데 입질 자체가 가벼워서 느낌상으로 블루길일 것이다 했는데 역시나 블루길이네요. 아까운 떡밥만 축내는 녀석, 얄미운 방해꾼입니다. 현재 채비는 양바늘 얼레채비입니다. 떡밥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찰지게 블루길이 많기 때문에 찰지게 달아놨고요. 크고 찰지게, 찌마치나 이런 것은 아주 가볍게 이목 정도 해가지고 베스트의 그 특유의 까다로운 입질,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블루길과 까다로운 입질 잡아내기 위해서 얼레채비로 해가지고 일단은 해갖고 왔습니다. 대물붕어를 낚기 위한 필살기. 원줄 2호, 목줄 1.5호, 붕어바늘 6호 정도의 지는 2g, 초간단 얼레채비입니다. 블루길의 끈질긴 방해를 뚫고 월척붕어를 낚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간. 다행히 어떤 녀석인지 곧바로 응답을 해주네요. 챔질과 동시에 격하게 이뤄진 힘겨루기. 등줄기에 땀이 주로 흐를 때까지 힘을 쓰고 나서야 녀석이 겨우 끌려오고 말았는데요. 역시나 최선을 다한 보람이 있습니다.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역시나 지금 나온 붕어도 올척은 안 될 것 같은데 채색 하나만큼은 정말 이쁘네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요즘 이 시기에는 뭐 수초도 좋지만 마름에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붙여놨는데 거기에서 전형적인 얼레 입질, 에이신 주고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쑥 끌고 들어간 입질했는데 극과 극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 블루길 많은 곳이라 이 블루길이 벌써 입질하네요. 깜찍한 방해꾼의 출현. 자잘한 손맛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20, 제가 23에 한 27 정도, 7,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끈한 생김새를 지닌 준척급 붕어. 월척이 아니어도 품에 안은 이 귀한 자식과 같습니다. 붕어, 깨끗한 황급붕어 역시 이쁩니다. 베스트 붕어답게 뭐 산란한 후라 체구가 아주 크진 않지만 상처함 없이 깨끗한 27 정도 되는 붕어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곱디고 온 붕어를 보고 나니 월척 욕심이 더욱 커지는데요. 블루길이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끄떡하지 않을 만큼 단단한 떡밥을 뭉쳐 낚시를 이어갑니다. 떡밥의 크기만큼 붕어의 씨알도 커지길 욕심내봅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레꾼의 욕심과 다르게 입질은 멈춘 지 오래인데요. 오전부터 일찍 서둘러 마리수 월척을 품에 안았으니 아쉬움은 접어두기로 합니다. 짧은 시간에 손맛본 붕어들 고맙고 일단 자기 또 영역으로 보내드려야죠. 보내주고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시게. 짧은 시간에 월척 두 마리 손맛도 받고 이제 베스트에서 제가 원한 만큼의 손맛을 봤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물 낚시에서야 침이 밝았습니다.
강과 호수만 있으면 발길이 닿는 곳 어디라도 달려가는 강어얼레꾼. 나주에서 소문난 월척도는 욕심껏 다 돌아볼 참인데요. 오늘 얼레꾼이 새벽부터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나주에 있는 지석천이라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산란기철이라 이 근처에 있는 지석천 둔벙에 가서 큰 손맛을 봤었는데, 산란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이런 강계 쪽에 이런 마름이 올라왔을 때 좋은 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늘 한번 도전해보러 나왔습니다.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뭐 고기들도 좀 놀고 그러니까 아마 월척 손맛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름 수척 포인트를 주요 공략지로 삼은 얼레꾼. 오늘의 필살기는 바로 이 떡밥인데요. 잡어들의 성화에도 끄떡없이 물속에서 오래 버텨낼 수 있게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곳 포인트는 보시다시피 마름으로 어떤 군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측이 보이는데 이 지석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마지막 보라가 볼 수 있고, 이렇게 마름이 뭉쳐 있는 데가 붕어들이 휴식처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은 좀 유속이 있는데 이쪽 테두리 쪽으로는 유속도 없고, 어떤 이 시기에 이렇게 마름이 올라왔을 때 유속도 좀 막아지면서 붕어들이 산란을 끝나고 난 붕어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심은 뭐 한 1m 조금 넘고요. 지금 낚싯대 편성 같은 경우는 36대부터 44대까지 4대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란을 끝낸 붕어들의 휴식처를 찾아 오직 4대의 낚싯대로 승부하는 얼레꾼. 현장 상황에 따라 채비만 정확히 맞춰서 공략한다면 낚싯대를 굳이 많이 펼 필요가 없습니다. 입질. 그렇지. 오씨. 우와, 또 차고도 이쪽 동네 힘이 좋다 하더니. 붕어는 깨끗하네. 첫 수 나왔습니다. 첫 수가 생각보다 대편성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붕어 채색은 정말 깨끗하니 정말 이쁩니다. 월척붕어 못지않게 반가운 첫 수입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 시기에 이 지석천 본류에서는 고기가 나오는 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번하고 틀리게 떡밥 배합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잡어가 블루길 베이스 뭐 필이 많이 있지만 잡어가 많이 달려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루텐 특성상 확산이 좀 덜 되고 집어력이 덜 되기 때문에 오늘 떡밥 같은 경우는 글루텐과 오브넘과 확산성 집어제를 좀 섞어서 글루텐이지만 바닥에 떨어지면 바로 풀어줄 수 있게, 이게 적중했는지 생각보다는 붕어가 빨리 나왔습니다. 어분과 옥수수 섞어진 글루텐 1, 아주 찰진 글루텐 그 1, 그 다음에 포테이토 1, 물량 같은 경우는 0.7 정도. 첫 붕어를 빠르게 낚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글루텐의 확산성 집어제를 함께 넣어서 만든 떡밥 덕분입니다. 얼레꾼의 전략대로 확산성 집어제를 넣은 떡밥을 사용한 것이 신의 한 수. 대편지 10분도 안 돼서 첫 붕어를 낚은 것에 이어 두 번째 힘찬 붕어를 낚아 올립니다. 살아있어. 으쌰, 으야, 으야, 힘이. 역시 관계붕어라 힘이 장사네, 장사. 이건 무조건 월척이네. 한눈에 보기에도
탐스러운 크기를 자랑하는 월척붕어입니다. 확실한 월척입니다. 예상보다 일찍 한낮에 나와준 월척붕어. 떡밥의 효력을 톡톡히 확인시켜준 녀석이네요. 두 번째 붕어입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는데 이건 월척이네요. 한번 계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2 나오네요. 두 번째 거기 32cm 나옵니다. 예신 끝에 강력하게 빨고 들어가는 힘을 보여준 녀석. 그때 이미 월척임을 예고했던 것이죠. 입질 자체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가벼운 잽이지만 큰 고기가 왔을 때는 입질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떤 다른 작은 고기와 잡어들처럼 가볍지가 않고 무겁게 온 입질을 항상 긴장해서 부드러운 잼질로 고기를 제압해야 됩니다. 역시 관계라 많은 곳을 해외하는 붕어들이기 때문에 어떤 저수지 붕어도 힘이 좋지만 산란은 후인데도 굉장히 짜릿한 손맛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도가 그런 대로 생각한 대로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더 집어시켜서 좋은 손맛 한번 볼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본 게임은 이제 시작. 떡밥의 효력을 확인한 만큼 역대급 조항이 기대되는데요. 그래. 그렇지. 우와. 우와. 아니나 다를까 비범한 조항이 이어집니다. 오, 낚싯대 끄고 가버렸네. 으짜. 우와. 확산선 집어제가 들어갔을 때는 바닥에 떨어지는 불과 동시에 풀립니다. 자, 나와라. 으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월척입니다. 그렇지, 붕어 나왔다. 그렇지, 오씨. 우와, 또 작어도 이쪽 동네 힘이 좋다 하더니 살아있어. 으쌰, 야.